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의 이주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표님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절세 전략과 복지 경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복지 예산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쓰고 싶은데 단순히 상여나 복지비로 나가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첫 번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만든 내부 복지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별도의 비영리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며 회사의 이익 일부를 떼어 복지재원으로 적립해 두는 방식이죠. 이 기금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분리되어 관리되며 정관에서 정한 복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복리후생 목적에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설립 취지를 정하고, 두 번째, 노사 각 2명에서 10명 구성으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 정관에는 기금의 목적, 출연금 규모, 운영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증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별도의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이 없다면 고유 번호증 신청을 합니다. 정식 계좌 개설 후 회사 출연금을 이전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초기에 몇 천만 원 규모로 출연해 시작하고 매년 일정 이익금의 일부를 추가 출연하며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절세 효과,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성군산입, 즉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0억 원인 법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가 복지기금에 1억을 출연하면 과세 표준은 9억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세율 20% 기준으로 약 2천만 원이 절세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출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기금 출연이 사업과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기부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상 매입세 공제나 부가세 문제로 얽히지가 않습니다. 또한 기금이 운용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은 비영리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 방식만 적절히 구성하면 장기적으로 복리로 불어나는 자금을 세금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법이 보장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형 복지제도입니다. 복지 혜택, 직원 만족도와 조직의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복지기금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직원 복지의 질적 향상입니다. 일반적인 복지비는 경영 상황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고 절세 효과도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금을 운영하면 복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굳어집니다. 대표적인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장례비, 재해지원금,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부업을 할 수 있고 사내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양시설이든 카페, 체육시설 등. 그리고 문화체육활동비, 복지포인트도 지급할 수 있고, 이 모든 항목은 기금으로 지원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상여금을 주는 대신 기금에서 복지 형태로 지원하면 직원에게도 세금 부담이 빵이고 회사에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복지 시스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장기 근속률이 늘어나며 복지를 잘해주는 회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채용의 경쟁력도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세무적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세무 리스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금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여 성격의 현금 지급은 복지기금 목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 또는 외부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운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금이 실제로 복리후생 목적에 쓰이지 않으면 송금 인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설립 초반에는 반드시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 규정과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예시, 절세와 복지의 시너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100명의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회사가 1억 원을 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1억 원은 전액 송금, 즉 비용 처리가 되어 약 2천만 원의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금 운영은 정관에 따라 사용되며 매년 30명 내외의 직원이 학자금,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형태로 혜택을 받습니다. 3년 후에는 이 복지기금 운영 수익이 늘어나서 자체 휴양시설 운영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직원 만족도 조사가 8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세금은 줄고 회사의 평판은 올라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은 세금 절감과 복지의 향상, 조직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익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구조이죠. 복지기금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재 경영의 전략입니다. 회사의 이익 일부를 복지기금이라는 형태로 축적 운영한다면 조직의 신뢰도, 세제 혜택, 인재 확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 없었지만 대표님들의 절세 전략 수립과 복지 경영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이주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